안녕하세요. 이번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제로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열정이 불탔던 사랑, 이별이 아팠던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을 경험해보셨겠죠? 저는 최근 하트 시그널 시즌2를 재미있게 감상했었는데요. 하트 시그널 시즌2는 2018년 채널A에서 20대 청춘들의 사랑 등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이 설정한 몇 가지 규칙하에 다양한 사람들이 한 달간 쉐어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출연자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연예인 패널들이 시청자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면서 출연자들을 분석하여 러브라인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트 시그널의 수많은 전명 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어. 아니 진짜 재밌겠다. 이게 뭐야? VR. 나도 이것도 해요. 우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많이 때리면 빨리 가는 많이 때리면 빨리 가는 거 같은데. 완전 좋아요 이런 거. 그래서 팔짱 한번 껴주세요. 팔짱. 아우 묘해, 아우 묘해. 자연스러운 스킨십. 센스 있네요, 지원이. 무서운데? 그럼 어디로 가나? 앞에 봐주세요. 위기를 함께 겪고 있어. 흔들다리 효과잖아. 흔들다리 효과죠. 와. 이거 막 되게 빨리, 되게 빨리 찍어. 잠깐만 어떡해. 어떡해 무슨 무슨 어떡해. 큰일 났어 어떡해. 그냥 봐. 망했는데 어떡하지? 아, 웃기지 마. 굉장히 포토제닉하지 않아요, 남자? 그러네. 애매한 컷이 없어. 너무 예뻐. 예쁘다. 야, 둘이 한번 봐. 영화 아니에요? 아, 난 여기서 갔어. 완전. 난 여기서 갔어. 어디서 갔냐면 같이 이렇게 VR 할 때? 같이 가면서 요만큼만 잡아당기는 거. 알아. 와, 이거 남자 이렇게 요만큼 잡아당기가 이렇게 끌려갈 때 이거 남자 설레. 이게 팔꿈치 효과예요, 이게. 아, 진짜 팔꿈치 있어요?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팔꿈치 효과 모르세요?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아, 진짜로? 예, 둔감하거든요. 이쪽에 신경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둔감한 부위에서 접촉을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내 사적인 영역이라고 잘 인지를 못해요, 뇌가. 공적인 영역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정도의 터치가 제일 좋습니다. 야, 굉장히 저는 여기가 아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호감을 내 안에 생각하는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 이렇게. 예. 이 근처. 남성분이 잡아도 그러니까 서로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데이트 코스 잘 짰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막 흥분되는 상태가 되는 이유가 페닐에트라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오거든요, 뇌에. 페닐에트라민. 도파민하고 이제 이게 나오는데 롤러코스터 같은 거 흔들다리 위에 있을 때 그랬을 때도 나와요, 똑같이. 그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착각을 하는 거야, 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가지고 이게 나오는 건지. 네, 그래서 무서운데 저렇게 좀 흥분되고 자극되는 데에서 몸을 쓰면 되게 좋아요, 저렇게. 맞아요. VR이 신나요. VR이 약간 아니, 아까 VR이 그 데이트를 부르는데 막 설레더라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독심술? 심리상담가? 정신병원? 다양한 게 떠오르시겠죠? 심리학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저희는 나를 좋아할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저 사람의 심리는 뭐지? 등 평소에도 우리는 쉽게 심리적 고민을 하기도 하고 성격 테스트 및 심리 테스트 같이 무엇인가 유사과학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을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느끼기에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상당히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심리학의 정의는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에서도 과학적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설 검증, 실험 등등 과학적인 연구 반복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심리학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출연진들의 VR 게임 데이트를 보고 패널들은 팔꿈치 효과와 흔들다리 효과를 언급했는데요. 이 효과들을 심리학에서는 팔꿈치 효과는 인지심리학적 접근에서, 흔들다리 효과는 신경생물학적 접근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지심리학이란 넓은 의미로 정의하자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구체적으로는 감각 전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모든 정신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정보를 주는데도 다르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같은 정보를 주는데도 다른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적 접근은 말 그대로 뇌와 신경계의 호르몬 분비가 인간의 심리에 작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정신분석학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진화론적 접근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심리학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생활에서의 심리학과 과학적인 분석 관점들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사랑의 심리학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심리학에서 사회심리학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현대사회 소외 극복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기가 아닌 사랑받기의 문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능력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 문제로 여기며, 사랑을 막 시작하는 순간에 강렬할 감정만인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밀감, 헌신, 열정으로 말이죠.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의 조합에 따라 7가지의 사랑의 유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랑의 경우 친밀감에서 호감이 형성되고 점점 좋아지는 감정이 커져 열정과 헌신이 커지면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구성 요소들이 변화하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 감소와 이로 인한 실망감을 경험하고, 열렬한 흥분은 가라앉지만 잠재적 친밀감과 헌신의 증가로 보다 편안한 관계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처음만큼 설렘이 없고 나의 열정이 식었다고 느끼며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흔히 느끼는 권태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이를 잘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태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영상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형균님의 권태기 극복 방법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방어 기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류는 항상 그 생존을 위해서 진화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이 한번 분출된 다음에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억제성 물질,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은 가바를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근거리던 게 먹게 되고 활성화가 일어나는 게 억제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진화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태기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랑의 유효기간, 도파민이 팡팡하게 나오는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3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난로 같은 시스템인 도파민 시스템도 있고, 좀 차갑게 식혀줘서 이성을 차리게 해주는
에어컨 같은 가바 시스템이 있는데 콩깍지가 한번 씌었다가 권태기가 왔다가 또 다시 이 똑같은 분하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권태기를 식어버리는 시기를 큰 후유증 없이 별로 티내지 않고 다음 도파민 시기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방어기제가 나옵니다. 방어기제라는 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행동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태기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허무함이 느껴질 때, 무기력에 빠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 사랑하고 헤어졌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 되신다면 나의 방어기제, 그 사람의 방어기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어기제가 충돌하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거예요. 영상에서는 사랑의 콩깍지와 권태기가 도파민과 가바 호르몬의 분비로 사랑의 감정의 증감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는 앞서 말한 뇌와 신경계의 호르몬 분비와 같은 신경생물학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합니다. 또한 인간이 계속 도파민에 의해 흥분되는 감정으로만 살기에는 위험이 따르며 진화론적 관점에 따라 억제가 필요하다. 즉, 가바 호르몬이 분비되고 우리의 감정 수준은 낮아집니다. 이러한 권태기와 같은 갈등 상황 시 우리는 방어기제를 통해 극복한다고 하였는데요. 방어기제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행동 패턴인데,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혼자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등산을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기제가 나타나는데, 등산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을 방어기제의 여러 방법 중 승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억압, 합리화, 반동형성, 투사, 치환, 동일실 등이 있지만 대부분 성숙하지 않은 형태의 방어기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방어기제를 가진 사람을 찾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각자의 방어기제가 다를 텐데, 방어기제가 다른 사람들은 갈등 해결 상황에서 충돌이 있음이 당연하고 갈등 해결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잠수를 타는 방어기제를 갖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어기제를 갖는 사람이 연인이 되었을 때 권태기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권태기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먼저 성숙한 방어기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갖춘 사람은 성숙한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숙한 형태의 방어기제를 갖추고, 나는 화가 나면 대화를 통해 풀곤 해. 그래서 너가 화가 났을 때 너와 대화하면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너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니? 라고 물으며 나의 방어기제를 알리고 상대방의 방어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방어기제를 파악해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겠죠? 영상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이 오래갈 수 있는 비밀은 상대방의 방어기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성숙하지 않은 방법이었다면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보도록 하고 연인의 방어기제를 파악해서 건강한 연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